안녕하세요. 리스 우수 서포터즈가 들려주는 리스 활용 수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임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서포터즈가 보장하는 리스 활용 꿀팁, 그리고 플레이 리스는 어떤 서포터즈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리스란 리서치 인포메이션 쉐어링 서비스의 영어 약자 RISS로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대학 기관들이 소장하는 학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리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리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학생 신분이다 보니 주변에서 리스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리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물어보자 논문을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리스의 가장 중심적인 서비스라고 한다면 논문을 검색하고 온라인 원문을 연결해주는 것이 있겠지만 리스의 특색 그리고 장점은 단순히 원문 이용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이 가장 쉽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면서 리스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리스의 장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스는 기본적으로 레포트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본인이 열람하거나 인용한 자료의 목록을 관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기관 간 자료를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리스에서 자료를 찾기 위한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보고 계신 그림은 레포트나 논문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 논리적 글쓰기를 한다고 할 때 작성 단계를 6가지로 나누어 둔 내용입니다. 이때 자료를 참고하는 이유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주제 탐색, 그리고 주제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기 위한 선행 연구 검토가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2차 자료나 인용 출처 기입을 위하여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주제 탐색, 그리고 선행 연구 검토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저는 우선 작성해야 하는 논문의 필드 동향을 먼저 확인해 보는데요. 이는 이공계나 인문계 논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리스에서는 이런 연구 트렌드 파악을 위해 인기 논문, 활용도 상위 자료, 그리고 연구 동향 키워드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을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구체화된 이후라면 구체화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검색할 자료명, 저자, 발행처 3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능을 홈페이지 어디에서 찾아 이용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리스KR을 검색하시거나 리스를 검색하시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리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화면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주소창 아래 총 6가지의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저희는 앞에 3가지 항목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탭을 눌러보시면 대부분이 인문학, 사회과학 등 이제 기본적인 주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주제 검색을 통해서 좁힌다고 하면 추가적인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는 개념이 아니고 세부 분야를 검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의 세부 카테고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검색을 한다고 하면 주제 검색을 통해서 그럼 하부 카테고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신 인기 학술 자료 탭의 경우 최신에 발간된 논문 그리고 전체 기간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인기가 있었던 학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신 논문보다는 인기 학술 자료를 선호하는 편인데 인기 논문의 경우 어떤 연구 주제가 화제가 되었을 때 그 근간이 된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이 뜨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용 척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트렌드를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해당 목록을 보시면 제목 옆으로 해당 논문의 발간 연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논문의 발행 연도를 확인하여 자료가 지나치게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할 만한 후속 연구들을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학술 자료의 경우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분석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 활용도 분석인데요. 해당 탭으로 들어가시면 최근 활동 통계 자료를 보실 수 있고 또 주제별로 활동도가 높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화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주제별 활용도 상위 자료의 내용으로 활용도는 일정 기간 동안 뷰수나 다운로드 수, 대출 횟수 등의 이용 통계를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주제별 활용도 상위 자료를 이용하실 시 활용도를 분석할 기간을 연도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 활용할 자료의 종류, 예를 들면 학술지면 학술지, 국내 학위 논문이면 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자료의 종류를 정해주시면 활용도가 높은 논문들을 자동적으로 정렬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할 때 기간별로 나누어 활용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키워드의 활용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동향 분석의 경우 기관별 연구 동향을 파악해 주기도 하고 논문 하나하나보다는 전반적인 연구 필드 혹은 키워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 이 중에서도 연구 키워드를 무척 유용하게 사용하는 편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연구 분야를 사용하여 필터링을 해주게 되면 연구 내용이 많았던 혹은 활용도가 높았던 키워드를 따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리스 활용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는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가 빠른 인기자료 목록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보완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해 주제를 정했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볼 차례입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자료의 종류에 따라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자주 활용하게 되는 내용은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술지 및 단행본입니다. 국내 학술 논문의 경우 제목 옆의 아이콘에 따라 기관 로그인 시 무료, 유료, 무료 등이 정해집니다. 반면 리스가 대학 간의 연계를 지향하는 만큼 학위 논문의 경우 무료로 원문이 제공되고 이 경우 원문 이용을 눌러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복사를 신청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술지나 단행본의 경우 주로 복사나 대출을 통해 이용하게 되는데 본인이 소속한 기관에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리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 상호대차 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용하실 필요가 없고 복사 대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해당 서비스로 연계가 되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 논문의 경우 온라인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구독 여부에 따라 이용 여부가 갈리고요. 원문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프릭을 통해서 원문 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이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국내 학술 논문의 경우 3가지 아이콘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F 같은 경우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소셜 아이디를 활용하여 로그인하셔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M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해당 기관의 소속 구독 상황에 따라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지 아닌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 이제 W로 뜨는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들인데요. 자료 제공 홈페이지로 링크가 연결이 되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구독 기관을 인증하는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리스로 접속을 하였을 때 그 사이트에서 바로 학교 아이디가 인증이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세 검색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여기 아래 보시는 대로 원문 유무료 여부를 따로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논문만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로그인 시 가능한 편의 기능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추천 자료 목록을 캡처를 해온 내용인데요. 이제 추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들의 뭐 검색 내용이라든지 최근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논문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 없어요 혹은 읽었어요 버튼을 통해서 이 논문이 관심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추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상단의 마이리스 메뉴로 들어가셔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나만의 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책갈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제 하나의 책장을 만들어서 제목을 만들고 또 책장에 있는 자연과학 혹은 생활과학 이런 필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열람했던 자료들을 이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책장 안에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보면은 나중에 인용 정보를 표기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상단의 마이리스 메뉴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나만의 책상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책장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인용 정보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논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인용 정보를 한꺼번에 표기하실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색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시 이용 가능하신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검색 결과 설정을 이제 저장해 놓고 로그인 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인용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복사되는 인용 출처의 인용 스타일도 여기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페이지당 결과 수도 가능하고 또 이제 검색 결과 어떤 유형을 먼저 뜨게 할지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상호 대차 서비스의 경우 리스에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이제 상호 대차 서비스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 간에 자유롭게 자료의 대출 혹은 복사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기관 간 연계로 인해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복사나 대출 신청 시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이라면 자료를 복사하는 기관을 선택하실 때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설정하셔야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해 봤을 때는 이제 기관 간 전자전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저렴했고 이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우편의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바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내부에서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스 서포터즈 활동은 이제 총 12개의 미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서포터즈 활동 기간 자체는 한 7개월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평소 대학
도서관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했는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스 서포터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 지원을 한 편입니다. 이제 그러면 리스 서포터즈에서 진행한 개인 미션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진행했던 미션의 경우 서포터즈 발대식 소감이었습니다.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저의 경우는 일상 포스팅처럼 적으면서 이제 저의 리스 서포터즈로서의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적은 편입니다. 리스 서포터즈 이제 다음 미션을 소개해드리면 지식 더하기 관 논문을 리뷰하는 것인데요. 지식 더하기 관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일정한 이슈에 대해서 논문을 리스에서 뽑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때 있었던 12가지의 주제 중에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식 더하기 관에 있는 테마들이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분들이 뭔가 관심 있는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논문을 참고하실지 더 간편하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 미션이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상호 대처 서비스나 관심 DB 혹은 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미션으로는 리스를 소개하는 짧은 쇼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최근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이프 트렌드인 갓생을 키워드로 짧은 1분 브이로그를 촬영해서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따 시간이 남는다면 함께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심 이슈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는 것인데요. 지식 더하기 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 논문 리스트를 보고 그 리스트에서 논문을 읽고 진행을 하는 리뷰라면 이 논문 리뷰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어떤 논문들을 추천할 수 있을지 리뷰를 해보는 미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 입소문에 대해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주제로 진행을 했고 이 경우 이제 리스 서포터드 미션이다 보니까 논문 출처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 활용 가이드를 만드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타겟을 정해두고 미션을 진행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개월간 활동하면서 느낀 리스의 장단점, 제안사항을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사항을 말해주시면 리스의 차후 업데이트에 제안 내용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던 점은 이제 제안서를 제작하면서 저희가 모바일 UI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리스가 최근에 모바일 UI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팀 미션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팀 미션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미션으로 진행이 되었고 리스를 홍보하는 3분 영상 촬영, 그리고 귀여움을 살린 리스 굿즈 제작, 그리고 대학 도서관을 위한 배너 디자인, 그리고 활동 소감을 담은 후기 영상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스를 홍보하는 3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 당시 핫했던 밈을 녹여낸 패러디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첩보 서비스나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이런 리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귀여움을 살린 리스 굿즈 제작의 경우 리스 홍보에 쓸 수 있는 굿즈를 실제로 제작을 하시는 과정인데요. 저희는 컴파운드함께서 이런 예상실물 사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던 이제 굿즈
굿즈 책갈피인데요. 이런 식으로 서포터즈 분들이 직접 굿즈를 제작하시는 만큼 뭔가 뿌듯함도 남고 실제로 좋은 경험으로 남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위한 배너 디자인은 이제 실제로 대학 도서관에 배치가 되는 X배너나 아니면 그냥 일반 포스터를 제작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테마로 X배너를 제작을 했는데요. 만약 이런 X배너를 실제로 보시게 된다면 리스 공식 인스타 등을 태그해서 많은 게시글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활동 소감을 담은 후기 영상의 경우 저희는 이제 15분짜리로 진행을 했고 이제 리스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리스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리스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리스 서포터즈 후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리스 4기를 되돌아본다면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게 있었던 서포터즈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포터즈 활동의 경우 그냥 카드 뉴스만 만들면서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포터즈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얻어가는 게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7개월 동안 경험해본 리스 서포터즈의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리스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어 리스 사이트를 알차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지금 현재 그 컨퍼런스에 제출하기 위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활용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팀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그런 자료를 분류하고 그런 역할을 도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서나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팀 미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쌓고 또 이제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의 경우 저에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만큼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스 서포터즈가 말하는 이용자 교육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궁금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인용하기를 누르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가요? 인용하기를 선택하니까 검색 환경 설정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용하기를 누르면 논문을 검색하셔서 인용하기를 누르시면 그 인용하기 창이 뜨게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활용해서 그 인용 출처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나만의 책장에 저장하기 버튼을 따로 누르셔야 책장에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책장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책장 폴더 내용을 어느 폴더에 저장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기본 책장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바로 책장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따로 질문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지금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질문 내용이 없으시면 이용자 교육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